어두운 데 가면 여기 왜 이렇게 빛이 없지? 불 좀 켜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는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이 밤하늘의 모습이죠. 아까 낮에는 태양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해가 져서 어두운데요. 많은 사람들이 태양이 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 보니 세상이 밝은 것을 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태양은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고요. 빛의 속도로 8분 걸립니다. 8분이면 여전히 먼 거 아닌가 하실 수 있겠지만 그 다음 가까운 별, 두 번째로 가까운 별은 지구로부터 빛의 속도로 4년 이상 가야 됩니다. 4년과 8분이죠. 사실 태양은 뭔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까이 있는 건 아니고요. 지구가 밝은 것은 사실 우연에 가까워요. 굉장히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진짜 모습을 보시려면 밤에 봐야 되고요. 이게 밤의 모습이죠. 음악 좀 들으면서 얘기할게요. 이 그림에 가장 적합한 음악이죠. 네, 드뷔시의 달빛. 작년에 속초에 갔었는데 그 호텔에서 바다가 보이는 곳이었는데요. 달이 떠서 이렇게 보였어요. 진짜 1시간 넘게 앉아서 그걸 봤어요. 이거 틀어놓고 음악을. 그래서 저희가 달에 가지 못했을 때는 달이 굉장히 낭만적이고 멋있는 모습이었을 수도 있고요. 사실 서양인들한테 달은 무서운 존재였고요. 동양에서는 달을 굉장히 사랑해서 저희는 보름달이 뜨는 날 축제를 벌입니다. 달에 가지 못한 인간이 달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했던 것이죠. 직접 찍으신 건 아니에요. 올해가 달 착륙 50주년.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달에 일단 간 인간은 이제 달을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인데요. 항상 사람들은 지구에서만 달을 봤기 때문에 달에서 보는 세상의 모습이 어떨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달의 자전 주기와 달의 공전 주기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달의 한쪽 면만을 볼 수 있어요. 달의 뒷면을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온갖 그 음모론들이 있잖아요. 달 뒤에 외계인이 숨어 있다는 등 보이지가 않으니까. 자,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나면 우리는 언제나 달의 한쪽 면만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달에 살면 지구가 어떻게 보이냐면 지구가 하늘 한 곳에 그냥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만약 우리 인간이 달에 살았다고 하면은 아마 물리학자들은 거의 재난 상황일 거예요. 뉴턴이 하늘을 관측하고 있는데 하늘의 모든 별들은 자기 주위를 도는데 파란색으로 생긴 저 이상한 둥그런 행성 하나가 꼼짝 안 하고 떠 있어요. 달에서의 운동은 굉장히 복잡하게 보여요. 달은 지구 주위를 돌면서 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니까 그러니까 저기서 본 하늘의 모습은 별들이 이렇게 울렁울렁하면서 그러니까 달에 살았을지 모를 물리학자,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다면은 하늘의 별들은 울렁거리고 있고 단 하나의 새파란 별이 꼼짝 않고 빡 박혀 있는 거죠. 약간 달리 그림 같은 느낌. 달리의 그림? 예, 울렁울렁. 달리의 그림 보면 약간 울렁울렁하잖아요. 이걸 알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 인간은 자신이 만든 상상의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본다고 행복이 뭔지 알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이것이 존재한다는 상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과학이 이야기하는 바로는 아무 의미도 없는 이 우주를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지만 때로는 이 우주보다 인간이 더 경이롭다는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가장 먼저 붙이시는 분이 네, 자 먼저 나와서 붙여주시면 이제 강연 들으신 그 독자분들이 적어주신 이런 단어들인데요. 그리고 다양한 단어가 보여요. 이런 건 좀 사심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떨림, 하트 이런 거. 저는 환생이라는 말도 약간 눈에 들어오고 경계라는 말도 약간 들어오는데 마음에 드는 건 선생님께서 직접 골라주시면 아무래도 가장 많은 노력을 하신 거에 띄어있죠? 팬심이 사심 가득한. 가득한 네. 떨림? 어느 분이시죠? 아, 네. 네. 어우, 손에 드시네요. 안 드실 줄 알았는데. 저는 요즘 교수님 마음에 가장 떨림을 주는 게 뭔지 궁금해서 떨림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써봤습니다. 사적인 질문이네요. 네. 아, 저도 궁금해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좀 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그 그림에 많이 관심이 생겼어요. 미술에. 틈만 나면 그 그림 보러 가는데요. 미술관을 가거나 전시회 같은데 그다음에 지금 강연을 다니는 일이 많은데 다른 도시에 가게 되면 반드시 미술관부터 알아보고 강연 시간 좀 전에 가서 한두 시간 전에 가서 그 미술관에 있는 그림들을 보고 그다음 강연장으로 이동을 해요. 물론 언제나 떨리는 것들이 항상 있었죠. 뭐 물리학이라 이런 얘기 해봐야 재미없으니까. 최근에 새롭게 생긴 떨림이 바로 그 미술에 대한 흥미. 네. 다른 분 것도 좀 볼까요? 제가 꼽아도 될까요, 선생님, 이번에? 제가 안 뽑을 것 같은 거 뽑아보시죠. 네, 환생. 안 아, 뽑으실 것 저거 같아서. 이거 좀 무서운 네. 무서운 질문이었는데 불안해요 조금. 네, 어느 분이시죠? 네. 먼저 교수님께서 물리학을 따뜻하게 전해주셔서 세상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책 속에서 교수님이 원자론 입장에 의하면 인간의 탄생과 죽음은 원자가 모아졌다가 흩어지는 과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에 의하면 인간도 환생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교수님은 다시 태어나신다면 그때도 물리학자를 하고 싶으신지 무서운 질문 같아요. 궁금합니다. 아주 무서운 질문일 줄 알았더니 네, 다시 태어나면 뭘 하겠는지 물어보시네요. 물리학자 다시 하고 싶으시냐고. 물론 물리를 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고 여전히 물리가 가장 훌륭한 과목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든지 오래 하면 또 다른 걸 하고 싶어지잖아요. 저한테 다른 기회가 또 주어진다면 환생을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테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전 역사를 공부하고 싶을 것 같아요. 흥미로서 많이 책을 보고 했지만 다시 처음부터 뭔가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역사를 연구를 제대로 좀 해보고 싶어요. 경계도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경계. 경계는 어느 분이시죠? 아, 네. 보통의 사람들은 한 가지 분야에 대해서 좀 통달했다고 생각을 하면은 새로운 전혀 다른 분야에 그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흥미를 갖기가 어려운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문과생들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글을 쓰실 수가 있게 되셨는지 어떻게 글을 쓰시고 싶은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그런 게 궁금하게 돼서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거랑 상당히 다른 질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저도 네. 뭔가 물리학과 관련된 얘기일 줄 알았는데, 예. 그 지금 이제 학문의 어떤 경계, 아니면 분야의 경계 다 인간이 만든 상상의 산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냥 그 하나의 존재로 하나의 우주가 이렇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편의상 여기까지 태양계, 여기까지 지구 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여기까지는 물리, 여기까지는 수학 이렇게 나눠놓은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저는 경계를 넘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넘어본 적은 없고요. 그냥 끊임없이 살다가 이거 재밌겠는데 하고 하다 보면 남들이 경계를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인지를 별로 해본 적은 없어요. 기본적으로 글쎄요. 저는 책도 이제 물어보셨잖아요. 경계 예로. 저는 글쓰기 수업을 듣거나 글쓰기 공부를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이제 두려움에 이제 처음에 글을 쓰고 할 때에도 정말 그 우연히 글쓰기가 시작됐는데 대학 교수 되고서는 뭐 불쑥 어느 신문사에서 무슨 연재 영화에 대한 무슨 과학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그냥 재밌을 것 같아서 아무 생각 없이 해보겠다고 해서 아주 고생하면서 매주 이 글을 연재했었는데 이제 그게 단순히 어떤 기폭제가 된 거예요. 그게 책으로 나가고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하니까 뭐 또 쓰게 되고 이런 식으로 그 책을 내고 나니까 또 강연 자꾸 오라 그러고 인식을 하지 않고 뭐 책을 써보자, 뭐 글을 써보자 이런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경계라는 게 저한테는 글쎄 그냥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서 길을 가다가 어느덧 넘어 있는 것 그러면 자기가 좋으면 계속 가면 되는 거고요. 자꾸 넘다 보면 사라지겠죠. 라고 생각해요. 아, 멋있는데요? 자꾸 넘다 보면 사라지겠죠. 네, 뭔가 미술적인 표현 같네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뽑아서 한번 볼까요? 좀 더 인간적인 걸 해볼까요? 위로? 그래요. 위로가 필요하죠. 위로.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는 되게 좀 좋아했던 사람이랑 헤어지고 이제 힘들어할 때 우연히 이 책을 읽고 거기서 이제 원자론에 대한 얘기, 뭐 죽음도 원자처럼 흩어진 게 모여져 있다가 다시 흩어지는 거다 그런 구절을 읽고 든 생각이 처음부터 내 옆에 있던 사람은 아니었지라고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되게 나아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그때 독자로서 들었던 생각이 교수님도 이런 물리학적인 태도, 가치관이 이제 인생을 살다 힘들 때나 이럴 때 혹시 위로를 받으신 적이 있는지 이 책을 쓰시면서 독자들한테 이런 점은 마음을 좀 도닥여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셨는지가 궁금했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듣는 게 가장 작가로서도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닐까요? 전 작가는 아니에요, 사실. 저는 작가를 업으로 하고 있진 않으니까. 정말 제가 지금 마음이 찡한 게 정확히 그런 목적으로 썼던 글이에요. 그 글이 원래 제가 페이스북에 썼던 거를 나중에 이제 그 주제를 다루게 됐을 때 페이스북 글을 갖다가 거기 넣으면서 좀 고친 거거든요. 그 글을 쓰게 된 그 이유가 제가 되게 좋아하고 존경하던 선배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저희 같은 분야를 연구하는 연구자였고요. 저는 교수가 돼서 안정된 직장이 생겼지만 그 선배는 계속 이제 계약직 연구원으로 살아있었거든요. 사실 제가 보기엔 저보다 연구로는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을 언제나 하고 있었고, 근데 자꾸 이제 일이 안 풀리더라고요. 제 그 선배님은 이상하게. 그러면서 계속 같이 이제 일을 많이 했는데 논문도 많이 쓰고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그 뜻하지 않게 심장마비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너무 황망해서 사실은 이제 페이스북에 글을 쓸 때는 막 화가 나서 글을 쓴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이제 저의 어떤 위로의 마음을 쓴 건데 이제 앞에 쓴 거는 이제 도대체 우리나라의 이 학계가 이렇게 뛰어난 이 학자 한 사람한테 온전한 직장 하나 주지 못하고 이렇게 평생 계약직으로 떠돌게 만들었을까 하면서 막 그걸 약간 막 토로하면서 화가 나서 막 쓴 파트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분이나 저나 다 원자를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하지만 선배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지만 선배의 몸은 다시 원자로 쪼개져서 영원 불멸하는 원자로 쪼개져서 이 우주에 있을 거고, 원자의 어떤 것은 책상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것은 물리학 실험 장치가 되기도 하고, 우주 밖으로 날아가서 또 별이 되기도 할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저를 위로하려고 쓴 글이었어요. 뭐 끝으로 그 선생님 책 중에서 이렇게 좋아하는 구절 있으면 한번 읽어주시면 그걸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뭐 음악도 깔아주시나요? 네. 과학은 불확실성을 안고 가는 태도다. 충분한 물질적 증거가 없을 때 불확실한 전망을 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 과학의 진정한 힘은 결과의 정확한 예측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결과의 불확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 데에서 온다. 결국 과학이란 논리라기보다 경험이며 이론이라기보다 실험이며 확신하기보다 의심하는 것이며 권위적이기보다 민주적인 것이다. 과학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를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기초가 되길 기원한다. 과학은 지식이 아니라 태도니까. And in the end, you won't break 'cause you're learning how to bend. And the hand of God will guide you always. And you're holding on to life while a northern wind is blowing. Just believe your help is on the way. Yes. In the end, just look back and I swear you'll understand. He was always there beside you. Yeah. Adventures of unrequited love. I wanna take you to the moon, and it won't be long till we reach the sun. We're transient if we ever leave our 경기 끝났습니다. 퍼센트적으로 따지면은 10%도 안 돼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야구하면 다 메이저를 간 줄 알았어요. 야구를 하고 나서 지금 비전 솔직히 좀 없는 것 같아요. 저 운동부 야구뿐만이 아니라 열심히 했는데 진짜 하는 데까지 한다고 진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제40일의 대통령배를 차지했습니다. EBS 알려줘 알려줘 EBS 친구야 나에게 알려줘 나에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네 언제나 내 곁엔 EBS Let's get this party started.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for having me today.
Universities today teach the same way